예, 저희 이석진 기자를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딥시크 쇼크. 쇼크 맞습니까? 주가로 봤을 때는 확실히 쇼크가 맞죠. 딥시크가 우리 연휴 때, 네. 설 연휴 때 이렇게 구정 연휴 때 나왔잖아요. 네네. 미국에서 나왔는데 주가 많이 출렁했죠. 그 당시에 엔비디아도 엄청 엔비디아가 거의 한 17%, 브로드컴도 네. 똑같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딥시크의 V3가 네. 오픈AI GPT-4랑 비교했을 때 네, 뭔가 이 러닝 교육을 학습을 시키는데 들었던 비용이 18분의 1 네네, 수준이다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본인들이 했고 네네. 성능은 어떻게 나왔죠? 성능도 네. 그 AI 모델을 평가하는 벤치마크 상에서 네, 뭐 수학이든 코드 네. 프로그래밍이든 네. 그 오픈 AI의 GPT-4 O1을 제끼고 1등을 차지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더 적게 썼고 돈도 적게 쓰고 결과물도 뭐 비슷하게 나왔고 네. 이건 뭐 혁신 아닙니까? 이건 확실히 안 그래도 제가 이전에 촬영했던 네, SLM. 소형 언어 모델 네. SLM과 네. 에이직 때문에 저비용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딥시크가 완벽한 이제 트리거가 된 거죠.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저렴하게 할 수 있었던 겁니까? 일단은 딥시크가 중국 기업이다 보니까 네. H100 같은 고성능 GPU를 쓸 수가 없었죠.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H100에서 대역폭을 확 줄인 H800. 그렇죠. H800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환경에서 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고 낮은 사양에. 그렇죠. 네. 근데 그걸 고려해도 딥시크가 알고리즘과 네. 여러 그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네. 상당히 개발을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일단 논란이 많은 부분이지만 네. 오픈AI GPT-4에서 생성하는 답변을 음. 그대로 훈련 데이터로 사용을 했다는 게 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거는 본인들이 얘기한 건 아니고 그렇죠. 네, 본인들이 얘기한 건 아니고 미국 쪽에서 추정하는 거죠. 그렇죠. 보고서상에는 그렇게 언급이 없지만 네. 본인 딥시크가 이제 그 방법을 증류라고 하거든요. 증류. 네. 네. 저희가 수를 증류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인데 네. 이게 근데 사실 데이터 자체를 로우 데이터를 구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게 맞아요. 오픈 네. AI 같은 경우도 뉴욕타임즈 같은 매체한테 라이선스 비용 주고 사거든요. 돈 주고 사죠. 그렇죠. 딥시크는 이제 막 설립하고 음. 직원도 몇백 명밖에 안 되는 기업인데 음. 데이터를 직접 구매한 것도 어렵고 대신 선택을 한 게 이제 GPT-4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자. 네, 일 거다. 그렇죠. 뭐 그 본인들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그렇죠,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런 파이프라인을 선택했고 네. 또 알고리즘 상으로도 네. 뭐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네. 그 데이터 학습 자체를 강화 학습으로 합니다. 강화 학습은 네.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GPT가 이제 챗 GPT로 주목을 받을 때 그때 모델이 GPT 3.5였는데 네. GPT 3과 3.5의 결정적인 차이는 네. 학습하는 데이터를 인간 피드백을 통해서 가공을 했냐 안 했냐의 차이였습니다. 어디가 가공을 했고 어디가 가공을 안 했습니까? GPT-3가 가공을 안 한 거고 GPT 3.5가 모든 학습하는 데이터가 네. 인간의 손을 거쳤습니다. 그렇군요. 그 말도 안 되는 문장을 네. 사람이 보기에는 말이 되는 문장으로 바꿔주고 그렇군요. 틀린 정보를 수정해주고 교정을 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사람들이. 휴먼 피드백을 통한 네. 그 데이터를 학습을 했는데 그게 강화 학습이에요? 아니요. 그거는 네. 강학습과 대립되는 네, 대립되는 오픈 AI의 전략인 거고 어. 딥시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람이 적잖아요. 네, 네. 사람이 적다 보니까 네. 그 휴먼 피드백 대신 네. 기계가 직접 이 데이터가 좋은지 안 좋은지 선별하고 수정을 해서 가공을 하고 학습을 시킨 거죠. 스스로 이렇게 계속 해놓고 또 찾아봐갖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 그렇죠. 또 해보고 그렇게 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최소한의 노고로 네. 그 모델을 제작했기 때문에 여러 네. 방면에서 확실히 비용을 절감한 모습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사실은 저도 보고 비슷한 생각을 좀 했는데, 중국에서 이제 18분의 1 가격으로 저렴하게 했다. 성능은 이 정도다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들, 아까 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GPT 데이터를 그대로 빼와가지고 그걸로 학습을 시켰다. 네. 플러스 18분의 1 저렴하게 한 게 진짜 맞냐. 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라는 정도의 어떤 이런 얘기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죠. 지금 어떻게 그런 의혹들이 있습니까? 아까 지금, 특히 일단 H100
네. 뭐 800부터 네, 네. H100 쓴 게 아니라 800을 썼는데 네. 뭐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보니까. 일단은 딥시크의 모델 성능이 너무 좋잖아요. 네. 그 말은 네. 모델을 구성하는 요소를 네. 파라미터라고 부르는데 네. 파라미터의 최적화를 엄청 잘했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H800을 통해서 파라미터의 초기값은 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파라미터 초기값이 틀린 답변을 생성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걸 수정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많은 연산이 필요하고 네. H800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파라미터를 만들 때는 H800 쓴 거 오케이 인정할게. 그런데 이거를 최적화하는 과정은 네. H100을 분명히 썼을 거라는 이제 일각에서의 주장이 나오고 있죠. 파라미터를 미세 조정했을 그렇죠. 시. 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네, 하나 더 있는데 네. 그 H800을 그 개발 보고서를 그 H800이 아니라 딥시크가 V3라는 네. 모델의 네. 그 보고서를 낼 때 네. H800 임대료가 한 $2 정도 된다. 시간당. 시간당 $2 정도 클라우드에서 사용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딥시크가 어쨌든 중국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클라우드, 알리바바와 텐센트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확률이 높은데 네. 실제로 두 회사의 임대료를 보면 네. $2가 아닙니다. 얼마예요? 4에서 $7 정도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되면 18배가 아니고 뭐 8배, 9배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분명히 판매 실제 가격이랑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보고서는 좀 가장된 면이 있긴 있구나라는 게 지금 업계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비용에 대한 것들, 그리고 뭐 저가형을 썼다는 것들, 뭐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는데, 일단 그거 차치하더라도, 네, 뭐 지난번에 나와서 이제 뭐 LLM이 아닌 네. SLM, 그렇죠. 라지가 아닌 스몰 모델들도 여러 곳이 이제 특화된 걸로 계속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지난번 말씀하셨고, 딥시크 때문에 좀 저렴하게 AI 학습시킬 수 있는, 추론할 수 있는 이런 AI 모델의 트리거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뭐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 트렌드는 변함이 없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여부를 따지기에는 네. 이미 주가에서도 네. 증권 시장에서도 반영이 되었죠. 그렇죠. 엔비디아가 이제는 비싼 GPU를 팔리지가 않으니까 수요가 떨어짐에 따라 주가가 이미 떨어졌고 업계도 이미 딥시크 전부터 SLM이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개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아예 흐름 자체가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요. 네. 그럼 좀 저렴한 하드웨어가 많이 앞으로 네, 쓰여질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생각했던 것처럼 이만큼 써야 챗GPT 같은 걸 만들 수 있었는데 네. 이렇게 안 쓰고 뭐 요만큼 써도 이런 좀 경량 모델들은 네. 개발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뭐 최소한의 고사양 GPU를 쓰거나 아니면 그 여러 개의 저사양 CPU를 쓰거나 이런 방향으로 바뀔 텐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주제이기도 한 네. 반도체 국내 메모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문제는 사실 직관적으로 답이 나왔습니다. GPU, 고사양 GPU에 그 HBM을 공급하는 HBM3 12단을 공급하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이제 우리 안 사요 이러면서 엔비디아와 GPU 협상 과정에서 엔비디아는 팔아야 되니까 점점 가격을 내릴 거고 이게 역학이 이미 형성된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원가인 HBM도 낮추려고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한테 요구할 확률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 반영하듯 모건 스탠리가 그 마이크론의 주가를 딥시크 사태 이후로 떨어뜨렸거든요. 아, 그래요? 98불에서 91불로 떨어뜨렸는데 네. 그 근거는 정말 간단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 대형 클라우드 빅테크 업체들이 이제 고성능 GPU에 들어가는 비용 그 예산을 줄일 것이다. 캐펙스를 줄일 것이다. 이렇게 뭐 딥시크라든지 SLM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네. 이렇게 돈을 크게 많이 안 들여도 이런 걸로 좀 줄여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비용을 줄일 것이다라고 그렇죠. 저사양 GPU로 대체를 하거나 예상은 그렇게 하는 거군요. 그렇죠. 메모리 업계 전반은 안 좋다는 얘기네요. 오늘 그 제목은 메모리 업계 불러올 변화. 네. 지금 너무 올해까지는 다 좋을 것 같은데 네. 지나고 나서는 그 수요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는 약간 갸웃하는 정도로. 네. 그렇군요. 어쨌든 그 클라우드사의 설비 투자, 영어로 네. 캐펙스라고 부르는 값이 결국에는 엔비디아 주가를 결정하고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네. 불러올 변화는 사실상 그 실적 전망이 악화되는 게 맞죠.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고 아까 모건 스탠리도 마이크론에 대해서
동일한 네, 논리로 맞습니다. 부정적인 그렇죠. 얘기를 했군요. 근데 뭐 또 메모리 업자들 중에서는 또 반대되는 그래도 여전히 메모리의 수요는 뭐 클 것이다라고 해서 네. 뭐 여러 가지 논리 전개를 하는 리포트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특히 네. HBM에서 선두를 달리지 못하고 있는 네. 삼성전자한테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 이번 딥시크 사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네. LLM과 GPU는 커머디티가 될 거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커머디티라는 것은 공산품으로 이제 가격이 높은 하이엔드 제품이 아니라 대량 생산을 하는 일종의 뭐 양산품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일단 LLM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정말 많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그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추론 프로세서가 필요하고 네. 그 추론 GPU에 들어가는 거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HBM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에 따라서 네. 삼성전자가 한 발 느리지만 네. 공급할 그 공급처가 많아지지 않을까. 네. 그래도 근데 모건 스탠리의 어떤 그 아까 논리라면 네. 마이크론 이렇게 목표 주가 낮췄을 때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비를 줄일 것이다라는 메모리 이렇게 전반으로 보면 크게 보면은 좀 이렇게 좀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의 네. 어떤 발언으로 좀 보이는데 그게 어쨌든 그 안에서 삼성이 뭐 엔비디아 생태계 진입을 네.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HBM 2나 네. 뭐 3나 네. 옛날 9버전을 여기저기 공급하는 게 삼성에서는 뭐 볼 수는 있지만 지금 작년에 하이닉스 실적, 올해 실적 전망 나오고 보면 또 삼성과 하이닉스의 올해 연간 메모리 쪽에 반도체 쪽에 이익 격차는 2배까지 벌어진다는 전망도 있거든요. 그렇죠. 고성능 GPU가 유지되면 그렇죠. 여전히 격차는 벌어질 텐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투자액은 캐펙스는 떨어지지만 네. 떨어질 것 같지만. 떨어질 것 같지만 스케일러들의. 모건 스탠리가 주장하기로는 고사양 GPU에 대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지 그게 저사양 GPU로 대체될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예를 들어서 추론을 할 때 네. 비싼 H100이나 B100을 쓰지 않아도 되고 네. 그 대신 엔비디아가 추론 전용 GPU인 L40과 네. L40S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네. 그 제품은 상대적으로 H100 비해서 저렴하거든요. 저렴하죠. 예. 그런데 L40이 저렴한 이유가 뭐냐면 HBM 대신 GDDR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GDDR을 공급에 강점이 있는 삼성전자가 HBM에서 돈을 못 벌어도 네. AI 시장에서는 GDDR의 채택이 늘어나면서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전망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만 쉬다가 오겠습니다.